안녕하세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텔을 분양받으셨거나 앞으로 호텔을 분양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동영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분양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그 호텔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점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텔을 분양받으실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종 광고 홍보물일 것 같은데요. 호텔을 분양하는 업자들은 첫 번째로 자기네 호텔의 입지가 뛰어나다라는 광고를 합니다. 교통 편해, 접근성 용이해, 주변에 관광지 너무 많아. 이러한 선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호텔의 시설은 매우 잘 갖출 거야. 그리고 자기 호텔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호텔의 스파 굉장히 매혹적으로 만들 거야. 다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 제품을 쓸 것인데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테리어가 정말로 완벽하게 될 거야. 안심하고 분양받도록 해. 라는 광고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내용, 계약 내용하고 나중에 실제 지어진 호텔의 그러한 내용이 똑같을까요? 대부분은 같지가 않고요. 조금만 다르면 상관없는데 매우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광고 홍보물 혹은 일간지 등에 나온 내용들을 잘 스크랩하거나 잘 보관하고 계셔야지 그것들이 풍부한 증거로서 작용을 해서 분양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와 관련한 각종 제품들의 제품명, 그 다음에 품질, 제조회사 등에 관해서 계약서에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각 객실은 자기 소유가 되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객실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각 부분에 관련해서 제품명과 제조 회사를 명기한 후 그 리스트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호텔 객실은 일반 집이나 방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호텔 내부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각종 비품이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TV, 냉장고, 화장대, 테이블, 침구류, 가구류, 금고 이런 것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분양업자들은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계약 조건을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 구체적인 각 품목, 비품별로 그 회사, 제조회사와 제품명, 대략적인 가격대를 리스트업을 해서 이 리스트한 것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역시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비품과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호텔 방문을 보면 도어락이라는 게 있죠. 이것 또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분양받을 때 아예 그 계약서 말미에 도어락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수분양자들에게 귀속시킨다라는 그러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분양 계약은 잘 마쳤다고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양받은 호텔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를 별도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을 맡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텔을 분양한 업자 혹은 그 분양업자가 추천하는 회사가 호텔 위탁 경영을 많이 맡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 호텔 위탁 경영사 중에서는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사기꾼과 거의 비슷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반드시 변호사로 하여금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작성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금 보장 조항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수분양자들께서는
운영 위탁 업체들이 매년 6에서 8% 정도의 수익금을 한 2년 정도 보장하겠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대부분의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호텔 운영업체들은 통상 5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2년 동안의 수익금 보장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설사 호텔 운영업체가 아무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간의 보장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 번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차라리 단기간 한 2년 정도 수익금을 정확한 비율로 약정을 하고 계속해서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영회사가 운영을 하던 과정에서 객실 내에 있는 각종 비품이나 장비 중의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한 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내가 새 것으로 바꿨으니까 내가 투입한 돈을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비품은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회사가 운영 과정에서 새 것으로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비품은 수분양자들의 소유다라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회사는 또 호텔을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을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이러한 비용들을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러한 것을 핑계로 해서 명도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시고요. 설사 동의를 받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따라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에 한해서 유익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운영회사에게 금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정도의 조항을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부 운영회사들은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직전 정도에 도어락을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도어락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에 응할 수가 없다. 방문을 열어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마구 지연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운영회사가 도어락을 교체하더라도 객실 내에 있는 비품에 속하진 않지만 그 또한 수분양자들의 소유에 귀속한다. 소유권에 귀속한다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계약 해지를 하고 무사히 내 객실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운영사한테 계속해서 경영 위탁을 하는 수분양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그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운영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호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나의 객실을 예약하고 나의 객실문을 개폐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 객실을 허락 없이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프론트의 위치나 상호 사용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운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의 명수와 계약을 해지한 그룹의 명수를 비교해서 더 많은 쪽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도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상 잘 참고하시고 성공한 호텔 수분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